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전인경입니다. 자, 오늘은 제2강 화장품 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사실 그 화장품 유형이라든지 화장품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고 넘기다가 시험 문제에서 아이고 자, 오늘은 제2강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가 실제로 시험 칠 때 굉장히 많이 틀리는 그러한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강 수업했던 거를 다시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되는지 많이 헷갈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를 냈었죠. 그죠? 의약 외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탄화 수소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숙제를 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아마 하셨던 분들은 제가 왜 시켰는지를 알고 계실 건데 의약 외품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우리가 그 소분이나 혼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된 사례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퐁당퐁당 빠지고 다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차수에 다시 또 거론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냈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찾아서 본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의약 외품이라고 하면 화장품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제가 화장품은 말 그대로 피부 껍데기, 머리카락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눈 속으로 쑤셔 넣거나 콧구멍 속으로 쑤셔 넣거나 입 안으로 쑤셔 넣거나 또는 똥구멍 안으로 쑤셔 넣거나 이러한 것들은 다 의약 외품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뭐 눈을 씻어낸다든지 또는 뭐 여러분들 뭐 모기 기피제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DIY에서 불법으로 많이 만들죠. 그죠? 그래서 DIY에 넘어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못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의약 외품들은 맞춤형 화장품에서도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탄화수소에 대해서 외워달라고 했던 부분이 우리가 안전포장 용기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안전포장 용기에서는 탄화수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탄화수소에는 어떠한 오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탄화수소 대신에 그 단어로 대처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안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들어갈 부분은요. 화장품 영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법을 지키는 자가 누군지 이러한 화장품법을 어겼을 때에 벌금이나 과징금을 내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장품 영업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화장품 영업 또는 업자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화장품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거는 화장품을 도매로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화장품 영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령 용어에서 보면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업자라는 말이 붙게 되면 사장님이라는 뜻이에요. 사장님. 그래서 업자는 사장님. 직원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령을 계속 보다 보면은 업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 사장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화장품 제조업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화장품 제조업 그 등록증을 보면 등록필증에 어떠한 행위를 해서 제조업을 하는지 어느 선까지 제조를 하는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표시에서 보면 가나 다를 다 적혀 있는 데도 있고 이 중에서 일부만 적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고 하면 첫 번째 보시면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제조 공장들이 직접 제조하는 건데 근데 제조 공장들이 만약에 제조업의 허가만 낸다면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팔 수 있는 책임 판매업자한테 납품만 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제조업자들은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도 두 개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만들어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직접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팔려면은 책임 판매업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책임 판매업의 가항을 보시면은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조업에서 자기가 직접 제조 허가도 가지고 있고 책판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가 만들어서 지가 파는 그러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조업에서 나항에 보시면은요,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즉 OEM, ODM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즉 책임 판매업자가 제조업자한테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라고 위탁을 하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의 실제 주인은 책임 판매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조업자는 한마디로 돈만 받고 일만 해주는 화장품 업계의 시다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꾸 일어를 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자, 제가 촌스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에서 보면 다항에서 화장품의 포장을 하는 영업인데 그 포장을 하는 영업 중에서 1차 포장만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화장품을 포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화장품 용기에다가 충전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충전된 용기를 다시 박스에다가 담는 영업도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에 해당되는 것은 내용물을 직접 이렇게 닿는 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포장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충전하는 거를 1차 포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1차 포장재라고 하면 포장지의 재질을 말하는 거예요. 포장지의 재질. 그래서 1차 포장은 충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항에 충전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응용돼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2차 포장만 하는 것도 해당된다. 2차 포장만 하는 것도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틀렸습니다. 왜? 이미 화장품이 용기에 담겨져 있는 상태고 내용물이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박스에 담고 스티커를 다시 붙이고 큰 박스에 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2차 포장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다른 곳에 외주를 줘도 되고요. 뭐 시중에 있는 다른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그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단체가 많이 있는 그러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제일 많이 한 게 그러면 2차 포장하는 거는 허가 없이 아무 허가 없이 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되니까 일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 영업하고는 영업에 관련되어 있는 허가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결론을 다시 지으면 화장품 제조업이라고 하면은요. 화장품 제조는 처음에 충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1차 포장, 2차 포장까지 전면 다 하는 것들을 다 제조업 허가가 있어야 돼요. 왜? 1차 포장부터 만드는 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2차 포장까지 끝까지 다 하는 거는 제조업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충전까지만 하고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충전까지만 하고 2차 포장은 다른 집에 주는 그런 형태로 해도 제조업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즉 공장에서 제조업 허가가 있는 공장에서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 충전을 빼버리고 우리가 벌크나 또는 반제품을 만드는 것도 화장품 제조업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 인강을 보시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제조 공장을 하고 싶은데 나는 돈이 부족해서 충전기를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충전은 다른 제조 공장에 부탁을 해도 된다는 거죠. 제가 벌크까지만 만들고 다른 공장에 화장품 제조 공장에 보내서 1차 포장 충전을 시켜도 된다는 거죠. 즉 반대로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은 화장품 제조 공장 다른 데 가서 벌크만 만들어서 우리 공장에 갖고 와서 내가 충전만 하고 포장만 하는 이러한 일만 하려고 해도 충전 때문에 내가 화장품 제조 허가를 내야만 됩니다. 즉 내용물이 오픈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화장품 제조 허가가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즉 헷갈릴 수 있는 거는 2차 포장만 한다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2차 포장을 포함해서 충전과 벌크 또는 벌크만 만드는 거 또는 충전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조업을 우리가 허가를 낼 때 보면 시설을 똑바로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CGMP라는 말이 나오죠. 우수 화장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오염되지 않도록 제대로 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서 시설 점검을 해요. 거기에 통과를 하면 우리가 제조업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시설 기준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등록 허가제다. 그래서 등록 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보시면은요. 가항에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유통하는 이러한 영업은 가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항에 보시면은요. 화장품 제조업자한테 부탁해서 만들고 나는 파는 일만 하는 것. 이런 경우에도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되고요. 다항에서 보시면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다. 즉 내가 화장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팔려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수입이 된 상태에서 도매를 거쳐서 내가 도매로 떼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수입을 하고 유통을 하려고 하면 책임 판매업자의 이름이 그 수입된 화장품에 적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 문제가 터지면 한국에서 책임지는 업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라항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인터넷에서 직구로 화장품을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그걸 직접 구매를 해서 대신 보내주는 그러한 수입 대행형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직원 중에서 아무나 맡아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옆에 영업에 등록해 보시면은 책임 판매 관리자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책임 판매 관리자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 즉 품질 관리 기준서,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서라고 해서 두 가지의 문서를 식약처에 제출을 하고 그 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화장품을 유통할 때에 아무 문제 없이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 문서 안에 다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문서상으로만 확인하고 통과해요. 그것도 바로 심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등록 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록 허가제에 해당이 되죠.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 여기에서 내용물은 우리가 벌크나 반제품을 의미합니다.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해놨는 원료나 이런 것들을 혼합한다. 즉 내용물과 내용물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내용물에 또 다른 원료를 넣어서 혼합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내용물은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소비자용 화장품을 뭐 소분한다든지 혼합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 응용된 시험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용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뭐 사회 때 보면 홈쇼핑용 뭐 이런 것들 나왔었죠. 그런 것들을 사서 뭐 소분했다. 근데 그거는 소비자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맞춤형 화장품으로 원료로 사용도 불가능해요. 자, 나항에서 보시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즉 가는 혼합을 얘기하고요. 나는 소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항에서 내용물은 보면은 소분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용량 벌크를 의미하죠. 그래서 큰 걸 가지고 와서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 대부분 나에 해당되는 거는요.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 허가가 됐는 화장품을 벌크로 받아가지고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용실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게 전방 문 열듯이 내가 이러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장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신고증을 접수하면 바로 신고 필증이라고 해서 심사 없이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근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허가 자체가 최근에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한 조건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고가 아니고 등록에 해당되는데 왜 신고라고 빠락빠락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시설을 좀 더 강화시킨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직접 허가를 낼 때는 시설에 대한 그러한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뭐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이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조제 시설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고 필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조업이나 책임 판매업처럼 심사를 받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위에 두 가지는 등록 필증에 해당이 되고요. 아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 필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필요하죠.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각 매장마다 한 명 이상 있어야지만 되고요. 한 명을 신고해도 되고 2명, 3명을 신고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겸임할 수가 있습니다. 10인 이하라고 하면 소상공인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소상공인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표자가 겸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보면 그 다양한 문제집을 많이 풀고 하시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가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사장님. 자, 예를 들어서 자, 아모레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아모레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아모레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모레가 맞춤형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매장을 두겠죠. 그죠? 그러면 그 매장들, 지역별로 있는 작은 매장들을 우리가 판매업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판매업자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즉 맞춤형 화장품을 직접 파는 사람은 파는 장소는 판매업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판매업소도 각각 따로따로 우리가 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마 4단원에서 자세하게 나올 건데 제가 4단원에서 교재에 제가 임의로 올려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영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위에서 보면 이러한 화장품 영업의 종류에서 할 수 있는 일, 즉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즉 제조업자는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책임 판매업자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의뢰해서 만들어서 와서 팔 수 있는, 즉 화장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줬습니다. 자, 법령에서는 항상 권한을 주게 되면 따라오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해야 되는 일. 자, 제조업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제조업자는 만드는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드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제조업자는 만드는 시설에 대해서 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책판업자는 팔리는 과정에서 화장품이 썩는다든지 또는 다양한 그러한 판매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맞춤형 화장품을 소분하거나 혼합할 때 누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작은 제조업자와 작은 책임 판매업자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하는 그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할 때는 주의사항이나 또는 소비자한테 어떤 것을 고지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한번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제조와 관련된 기록, 시설, 기구 등의 관리 방법을 준수하시오. 즉 공장에 사용되는 거,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해라. 즉 위생관리 똑바로 안 해가지고 화장품을 더럽게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 이 단어 한 개 한 개 다 외운다는 거는 바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원료, 자재, 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 검사, 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쉽게 풀이를 하면은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입고되는 화장품 원료들, 그리고 화장품 병, 박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똑바로 들어왔는지, 썩었는 원료가 들어온 게 아닌지, 이러한 날짜, 이러한 것들을 검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책판업자가 아니고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장. 그리고 제품을 다 만들고 나면 완제품이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이러한 완제품이 우리가 제품 표준서를 보고 pH가 똑같은지, 그리고 오염은 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검사들을 실시해야지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총리령으로 정한다. 즉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법령이라고 하면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총리라는 말이 나오면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이것처럼 간단하게 한 줄이 아니고 구질구질하게 내가 머리통 뽀개지도록 많이 또 준수사항을 적어 놓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단원에서 다루고 있죠, 이 부분을. 자, 두 번째 보시면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의무라고 나옵니다.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의무에서는요, 우리가 품질관리 기준,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처음에 책임 판매업자가 우리가 이러한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내는 문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내는 문서가 품질관리 기준을 내가 요런 식으로 할게요 라고 해서 매뉴얼이라고 해서 기준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서를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서 또는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이라는 게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목은 뒤에 매뉴얼이라고 붙이는 데도 있고 기준서라고 붙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로 내가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식약처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빠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 책임 판매업을 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검사 방법 및 실시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화장품을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맞춤형 판매업자한테 이 책임 판매업자가 벌크나 또는 반제품을 제조업자한테 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책임 판매업자한테 납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 성적서를 누가 발행을 해야 되냐면은 책임 판매업자가 발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실전에서 보면 제조업자가 발행을 해요. 왜? 제조업에는 항상 연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새롭게 개발도 해야 되지만 화장품을 만드는 중간에 내가 똑바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점도도 테스트하고 pH도 테스트를 합니다. 즉 제조업자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안 시켜도 해요. 왜? 내가 만든 게 똑바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못 만들면 반품이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시험 성적서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책임 판매업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는 실험실을 따로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책임 판매업을 등록할 때에 품질 검사를 위수탁을 합니다. 다른데 맡긴다는 거죠. 뭐 제조 공장에 맡길 수도 있고 또는 식약처에서 등록되어 있는 그런 품질 검사소에다가 맡겨서 하기도 합니다. 흔히 제일 많이 맡기는 게 뭐 큐티티나 KTR 같은 그런 데다가 많이 맡기죠. 그래서 거기랑 같이 위수탁 계약을 하고 그러한 계약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시설에서 한다라고 그 시설 명세서를 별도로 첨부를 해서 이 판매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무에서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의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다? 책임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줄 거서 꼭 알아두시고요. 자,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라. 즉 이 말은 화장품에 중금속이 들어있거나 또는 방사능에 오염이 됐거나 또는 미백 화장품이라고 팔았는데 미백의 효능이 하나도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책임 판매업자한테 법적으로 물겠다 이런 뜻이에요. 즉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제조업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책판업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책판업자는 항상 제조업자가 똑바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네가 관리 감독을 안 해서 네 잘못이야 이런 뜻으로서 책임 판매업자 네가 책임져야 돼. 즉 화장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책판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 외에 구질구질하게 객관식에 쭉 나오면은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리에 관련된 것들은 다 책임 판매업자의 의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화장품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즉 2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고의 의무를 얘기하죠. 우리가 생산 실적이나 수입 실적, 즉 한 해 동안 만들었는 거, 만들어서 팔았는 거, 한 해 동안 내가 수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총 원가 얼마짜리를 몇 개를 만들었는지 그 다음 해 2월달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고의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다? 책임 판매업자가 보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즉 원료의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성분을 말하죠. 화장품에 사용된 전 성분은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유통하기 전에 우리가 대한화장품협회라는 데가 식약처에서 대신 의뢰해 놓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누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바로 책임 판매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보면 항상 제조업자와 책판업자의 의무를 짬뽕으로 섞어놓고 1, 2, 3, 4, 5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네, 그래서 화장품을 만드는 것 외에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들은 거의가 다 책임 판매업자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의무에서는요,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하여서는 안 된다. 즉, 소비자용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절대로 내용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홈쇼핑에서 구매하거나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소분을 해서 판매하면 안 됩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게 명품 화장품 같은 거를 사서 소분해서 판매하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소비자용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시설 기구의 관리, 즉 우리가 시설 기구의 관리라고 하면 제조업자에 해당이 됐었는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작은 제조업자와 작은 책판업자를 짬뽕으로 섞어 놓은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이러한 시설 기구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혼합 소분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의 의무, 즉 이 말은 뒤에 가면 외울 게 4단원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뭐 많이 나와봤자 별로 좀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4단원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리고 혼합 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의 의무. 설명 안 하면 벌금 얼마 나옵니까? 벌금 나오죠. 자, 안전성 관련 사항 보고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즉 총리령에서 이 부분을 길쭉하게 여러분들이 외우는데 안 심심하게 아주 많은 분량으로 총리가 정해놨으니까 그것도 외우세요. 즉 4단원에 나옵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별표 해놓으시고요. 이거 이번에 새로 생긴 부분이죠. 지금 현재 21년도 교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보고의 의무는 책판업자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책판업자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원료의 목록은 유통 판매 전에 우리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시험에 나오겠죠?
점수를 주려고 나오는 거 틀리는 사람은 네, 제가 미워할 겁니다. 자, 영업자 교육의 의무, 즉 위의 사항에서 구질구질하게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즉 화장품 제조업자는 시설관리 잘해라. 이렇게 뭉뚱그려 놓고는 쓸데없이 총리령으로 정한다. 아유, 뒤로 가면 외울 것 너무 많이 만들어 놓죠. 책판업자도 그렇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도 그렇고 네, 뒤로 가면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꾸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을 적어놔요. 여러분들이 외울 거 많은 것처럼 이러한 제조업자나 책판업자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똑같이 실시할 수가 없어요. 총리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여러분들이나 실전에 있는 분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찾아서 보지 않죠. 그래서 이 식약 처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바로 뭐다? 영업자 교육의 의무라고 해서 화장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되는 책판업자한테서 근무하는 직원인 책임 판매 관리자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한테서 일하는 직원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매년 1회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교육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의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요 시간 문제가 아마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집합교육은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러한 교육을 신청할 때는 보면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러한 곳에 들어가시면 매달 교육 날짜가 적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 내용은 보면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즉 화장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현재 바뀌었는 법령이 어쩌고 지금 현재 법령이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요. 즉 화장품 발라서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속 시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법령 규정들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육의 의무는 우리가 직원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그리고 책임 판매 관리자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 취득하면 즉시 교육을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니에요. 벌금은 누가 내느냐? 업자가 냅니다. 업자. 사장님이 벌금을 내요. 교육 안 들으면은. 사장님이 벌금을 낸다는 건 내가 취업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격증만 따놓고 취업을 안 했으면 교육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돈을 내고 직원이 교육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오셔야 되죠. 사장님 돈 내고 직원이 교육받는다. 시험 문제 교묘하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업자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객관식 1번부터 5번부터 적을 때 업자는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사장님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실제로는 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직원들만 교육을 받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을 잘못 만들어가고 잘못 팔아가지고 위해 화장품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서류 목록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낸다든지 법령을 어기게 되면은요, 우리가 식약처에서 이러한 업자 사장님한테 교육 똑바로 다시 들으라고 이수명령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제조업자 사장님 그리고 책판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교육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업자 사장님이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즉 명령을 받았을 때만 교육을 받는 거고요. 교육의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개월이라는 거 표시해 놓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똑같이 기존에 직원들이 받던 교육을 함께 받기 때문에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못해서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적어 넣어놨죠. 그죠? 자, 영업의 금지를 위반한 화장품, 즉 팔지 말라고 했는 화장품을 팔았는 영업자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시정명령이라고 하면 제가 잔소리라고 했는데요. 잔소리를 했는 대신에 니는 돈을 안 냈으니까 교육이나 들어, 이런 식으로 네, 그러한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은 여러분들이 줄 거 넣고 네, 봐주시는 게 좋겠죠. 잔소리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교육을 다시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 즉 제조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 책판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 맞춤화장 판매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다 우리가 교육을 받으라고, 사장님이 교육받으라고 네, 지시할 수가 있다, 이런 뜻에 해당이 돼요. 자, 그 외에는 지금 밑에 보시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6번에 보시면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제조업을 둘 이상의 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제1공장, 제2공장 이런 식으로 공장을 이렇게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 종업원 중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에도 본사가 따로 있고 또는 그 다른 지역에 따로 또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도 똑같죠. 우리가 지역별로 판매업소라는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죠. 이러한 경우에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해서 교육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총리가 누구를 정했는지 요것도 아주 친절하게 네모에다가 만들어 넣었어요. 즉 해당 지역에 있는 책임 판매 관리자, 등록이 안 된 책임 판매 관리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책임 판매업소를 관리하는 사람, 즉 문서를 적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또는 품질관리 기준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그러한 종업원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되돌아오면 알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예, 한 번 더 그냥 적어 놓아 봤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냥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별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법령은 네, 구질구질하게 쓸데없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